보고 조금만 쉽게 봐. 지구상의 물질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게 없어요. 거의 없거든. 거의 순환일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탄소가 원소기호가 C죠. 탄소가 없어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야. 그냥 돌고 돌 뿐이야. 너네 몸속에 있는 탄소도 어떻게 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 땅속에 묻히면 땅으로 가겠죠. 아니면 화장을 한다 그러면 태우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지? 그럼 땅속에 묻히면 땅속에 탄소가 갔다가 그 땅속의 탄소를 또 뭐 동식물들이 뭐 흡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크게 이제 공기, 기권, 그 다음에 물, 수권, 땅, 지권, 그 다음에 생물들, 생물권, 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시험에는 이런 그림 잘 나와요. 자, 그럼 보면은 너네 공기 중에 탄소는 어떤 형태로 들어있냐면은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는 메테인의 형태로 들어있어요.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돼. CO2 이산화탄소, CH4 메테인. 여기에 이제 탄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탄소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기체가 물에 녹아요. 녹는 거를 용해야 한다. 용해. 응? 녹으면 들어가요.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냐면 탄산 이온이 돼요. 탄산이 돼요. 탄산. 그래서 너네 사이다, 콜라, 탄산 음료가 뭐야?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탄산 음료야. 탄산이 돼요. 말로 써줘? 조그맣게. 이산화탄소, 메테인. 잘 안 보이면 뭐 책일까 참고해서 보고. 공기 중에는 이런 형태로 들어있고, 얘가 바닷물 같은 또는 호수물, 강물 이런 곳에 누가 들어가면 뭐가 돼? 탄산이 돼요. 물에 녹았으니까 이온이 돼요. 탄산이온. 그럼 거꾸로 물속에 있던 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가는 거를 방출한다. 방출.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걸 내보내. 네?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물에 있던 이 탄산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땅속으로 가라앉으면 탄산염이라는 게 되는데, 탄산염, 보통 칼슘하고 결합해서 이게 탄산칼슘이거든. 탄산칼슘. 염이 뭐냐면 고체야. 탄산이 포함된 고체. 이 탄산칼슘이 너네가 알고 있는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석회석. 이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칼슘하고 결합해서 탄산이 석회석 형태로 땅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구상의 탄소 중에 여기 탄산염, 석회석의 형태로 탄소가 가장 많아요. 지구에.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각 영역에 이렇게 탄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직권, 탄산염, 석회석의 형태로 탄소가 가장 많아요. 지구에. 자, 그 다음 생물이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무슨 기체 흡수하니? 이산화탄소 흡수하죠? 그래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다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만들어요. 이 포도당 같은 거를 이제 책에서는 그냥 양분이라고 했나? 안 나왔네? 이런 걸 유기양분이라고 해. 양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생물에서 공기 중으로 탄소를 또 내보낼 수도 있어. 우리 동물 식물들이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 호흡을 하면 뭐가 나오니? 이산화탄소 나오지? 그래서 탄소를 다시 내보내, 공기 중으로.
그 다음에 요 생물들이 죽으면 아까쯤에 잠깐 얘기했죠. 생물들이 죽은 시체를 사체라 그래. 사체. 네? 생물들이 죽거나 또는 뭐 배설물 이런 게 쌓여서 굳으면 이제 화석 연료가 돼요. 화석 연료도 탄소가 들어있어요. 탄소, 수소 이런 거. 화석 연료가 석탄석이요. 그래서 생물들이 죽었을 때 화석 연료가 되면 땅 속으로 또 탄소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이제 땅 속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가스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돼? 석탄석유 캐가지고 쓰지. 네? 석탄석유 연소시키죠.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우리 생활에 쓰죠. 너는 방금 칠 줄 아니? 어떻게 하긴 손으로 하지? 당구, 포켓볼 이런 거. 자, 그래서 니네 여기다가 어디다가 가로칸 쳐도 다 고를 수 있어야 돼. 다시 봐봐. 다시 보면은 요거 설명했으니까 책으로 한번 보자. 책 같은 그림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탄소가 지구상에서 순환을 할 뿐이야. 없어지거나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못 외우면은 니네가 어느 쪽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만 좀 봐주세요. 자, 공기 기권 무슨 형태로 들어있다? 이산화탄소나 뭐 메테인의 형태로 들어있다가 바닷물에 녹아 용해 녹으면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네? 탄산 이온이 된다. 그 다음에 물속에 있던 게 다시 방출이 되면은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공기 중에 탄산 이온으로 들어있다가 해저 탄산염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쌓였다 그래서 퇴적된다. 퇴적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암 같은 거, 석회속 같은 탄산염이 되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광합성을 하다 보면 식물 안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뭐 유기양분, 포도당의 형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또 호흡을 하다 보면 다시 공기 중으로 내뱉게 되죠? 호흡을 하면 또 내뱉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죽으면 화석연료가 되죠? 화석연료가 되면 땅속에 석탄, 석유 같은 형태로 탄소가 또 매장이 되고요. 이 화석연료를 사람들이 또 쓰면, 태워가지고 쓰면 다시 공기 중으로 또 날아가고, 그리고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가스로 땅에 있던 탄소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요거는 뭐 잘 안 나오는데 요 탄산칼슘 요거예요. 요거 속해서 탄산칼슘이 만약에 물에 녹아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탄산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석회석이 물에 녹아서. 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순환할 수 있다 하고, 지권의 탄소가 제일 많아요. 땅속에 이 석회석 탄산염 형태로. 자, 이 5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좀 할게요. 졸린 사람 잠깐 누웠다 하고, 물 마실 사람들은 뭐 먹고 오고. 신이 막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 그게 지려? 또 빨리 가르쳐줘요. 자, 조금만 더 하면 끝나.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하면 돼. 자, 돈이 잠겼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소순환. 순환을 했어. 제가 지구상의 물질이 전부 다 순환한다 그랬죠? 질소순환. 그러니까 탄소하고 왜 질소, 물 이렇게 세 가지만 하냐면은, 너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한테 중요하고, 탄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앞에서 배우는데
생명체들이 탄소화합물로 돼 있거든. 탄소에 다른 것들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체의 질소 성분도 되게 중요하거든. 질소가 있어야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동식물들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자, 질소순 하나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권, 공기, 그 다음에 땅, 기권, 그 다음에 뭐 생물권, 질소가 수권으로는 거의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영역만 보자. 자, 공기 중에 너네 질소가 되게 많아요. 질소가 N2. 너네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뭐죠? 질소가 78%. 그 다음 많은 게 뭐야? 산소가 21%.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제외하고는 원래 가장 많은 건 수증기야. 근데 수증기 제외하고는 질소, 산소가 가장 많은데 질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질소는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은 얘가 공유결합을 이렇게 3개나 하고 있어서 N하고 N끼리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거는 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끊어져야지 뭐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생물로 들어가는데 얘가 잘 안 끊어져. 그래서 니네 과자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질소기체. 왜? 야, 과자 봉지 안에 왜 질소기체를 왜 넣어? 질소가 안정적이니까 과자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과자가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게 해주는 거지. 만약에 과자 봉지 안에 산소를 넣어두면 산소는 반응을 잘하거든? 그러면 과자하고 반응하다 보면 과자가 상해요. 그래서 질소를 넣어줘. 요즘 과자들은 과자보다 질소가 훨씬 많지. 그치. 포카치, 그치. 포카치, 그 감자 스낵 이렇게 딱 뜯어보면은 포카치 보면 별로 안 들고, 그치? 과자 봉지만 이렇게 빵빵하게 이게. 에휴, 아무튼 갈수록 물가가 비싸지니까.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가 들어있고요. 그럼 생물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또는 식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를 흡입하잖아, 그치? 그럼 너네가 지금 교실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면 질소가 들어갔지. 근데 그 질소가 몸에 들어갔다가 나갈 때도 어떻게 돼? 똑같이 다 나가버려요. 왜? 질소가 이게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몸에 들어가서 폐로 가면은 이게 떨어져야지, 질소가 NN 떨어져야지 우리 몸의 세포들하고 결합을 하든지 반응을 하거든, 흡수가 되거든. 근데 이거 안 떨어지니까 그냥 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쉬어가지고 질소를 먹을 수는 없어. 네? 그럼 이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 몸속에도 질소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 속으로 넣는 거를 질소 고정한다 그래. 질소 고정.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공기 중에 질소를 땅 속으로 넣는 거 질소 고정한다 그러고, 이렇게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사냐면 콩과 식물. 콩 있죠, 콩. 강낭콩, 완두콩 뭐 이런 콩들 있잖아. 콩 식물 뿌리에 살아요. 박테리아, 세균인데 얘가 특이하게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얘를 끊어갖고 땅속으로 넣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NO3-나 NH4 플러스 이런 형태로 땅속에 넣는데, NO3-는 질소산소, 질산이온이라고 하고 NH4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요. 화학식은 그냥 참고라도 적어준 거고 화학식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돼? 질소가 끊어졌지, 이제. N2가 되지. 끊어져서 하나가 됐어. 암모늄도 어떻게 돼? 질소가 끊어져서 하나가 됐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질소 고정세균이 종류가 뿌리옥박테리아가 땅속으로 얘를 끊어서 넣어. 또는 번개가 치면 번개가 어때? 너네 하늘에서 뽀로롱 치면은 번개가 에너지가 되게 크지. 전기 에너지가. 그 큰 에너지 때문에 얘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번개는 뭐 자주 치는 게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자, 그럼 이제 땅속에 얘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를 맨 처음에 식물이 먹겠죠. 식물이 어디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흡수를 하겠죠. 물하고 함께. 내가 물에 녹아 있는 거니까. 응? 뿌리 통해서 흡수하면 동물은 어떻게? 응? 동물은 이 식물을 먹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 식물을 먹거나 이 동물을 먹거나 해서 동물은 식물을 섭취해서 질소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죽거나 죽는 걸 뭐라 그래? 죽은 시체, 사체 또는 배설물, 똥 같은 걸 두면 그 질소 성분은 어떻게 돼? 다시 땅으로 가죠. 그럼 이 질소 성분이 이제 공기 중으로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를 칸이 모자르네.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가는 작용을 탈질화 작용이라고 하고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또 날려보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다 얘기했어요. 질소도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공기 중의 질소를 땅속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질소 고정세균. 땅속으로 넣는 걸 질소 고정한다 그래. 이거 자주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동그라미 쳐놓은 거고, 뭐 콩가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옥박테리아 같은 거 덥니?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질산이온이나 암모늄이온 들어갔다가 식물이 흡수하고 동물은 이제 식물을 먹고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을 먹어서 질소를 얻고 이런 생물들이 죽거나 또는 똥 같은 배설물을 넣으면 다시 땅속으로 가고 번개는 뭐 그냥 기타적으로 땅속에 있던 게 또 다른 세균이 있어요. 탈질화 세균이라 해서 얘에 의해서 또 공기중으로 날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요 그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써놓은 거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밑에 문제가 나오는데 안 풀려져 있는 사람은 푸셔야 되고요. 전에 배웠던 사람들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뒷장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122쪽에 우리 조금만 더 끝낼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자 122쪽에 위에 부분 A만 할게요. 네? A만 할게요. 니네가 어차피 이거 시험 범위까지 진도 다 끝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좀 빨리 해두면 나중에 편한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느리게 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 가서. 네? 미쳐요. 진도 나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아직 좀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더 봐둡시다. 자, 요거 10분만 보고 끝낼게요. 자. 자,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땅. 땅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뭐 판의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 부분 애들 시험 보면은 되게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지구과학 배우는 사람은 지구과학에서도 좀 나오는데, 자, 맨 처음에 지각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각변동은 뭐냐면, 지각이 어디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각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터지죠.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스곡산맥, 대륙이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진 화산들이 생기는 게 지각이 변동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지진 화산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에너지 때문에 생긴다고?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진 화산들이 생기죠. 태양 에너지는 관계 없어요. 조력 에너지도 관계 없고, 그치? 지구 내부 에너지. 자, 그때 변동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 변동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근데 문제 풀다가 변동대라는 말이 보기 중에 나오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변동대는 말 그대로 뭐야?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은 지진대라고 해요. 화산이 많이 일어나면 화산대라고 해요. 이렇게 지각 변동이 생겨가지고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데를 지진대, 화산대, 합해서 변동대.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지구에서 보면은 거의 일치해요. 여기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진대, 화산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곳에서 일어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는 지진과 화산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같이 이렇게 외워야 돼. 서술형 같은 것도 잘 외우니까. 발생하기 때문. 그러면 판이 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 겉껍데기가 있어. 응? 지구를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겉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하고 멘틀하고 조금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렇게 두꺼운 판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판이라고 하죠. 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야. 두꺼운 판과 같이 생겼다. 그리고 판 밑에는 본격적인 이제 멘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핵이 있는 거지. 그리고 멘틀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대류한다 그랬죠. 그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서히 떠오르는 부분도 있고 가라앉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멘틀이 움직여 다녀요. 그러면 지진이나 화산들은 어디서 보통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왜? 여기서 어떻게 돼? 야, 멘틀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위에 있는 판도 어떻게 돼? 땅덩어리도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벌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돼? 땅이 막 끊어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속에 있던 물질이 솟아나오면 화산도 터지고 그러겠지?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부딪힌 다음에 가라앉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판도 어떻게 돼? 부딪혀요. 응? 그럼 부딪히니까 마찬가지 지진, 뭐 화산 같은 거 터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판의 중심부 같은 데는 충돌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이런 데는 거의 지진 화산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도인아? 네? 아니, 도인이 많이 일어나고. 때려줘? 괜찮아? 물 한번 뿌려줘? 괜찮아? 자, 이런 데서는 거의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 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요게 뭐냐면, 지구 겉껍데기. 판이에요, 판.
판이 이렇게 두꺼운 판들로 껍데기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두껍게 판들. 근데 뭐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의 이런 경계 부분 이런 데서 어떻게 돼? 지진, 화산 같은 게 막 일어나요. 네? 부딪히거나 벌어지면서. 지금 파란 점 찍어놓은 게 지진이 일어나는 데고 빨간 점 찍어놓은 게 화산 터지는 곳이거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판의 경계하고 거의 일치하지? 그걸 보고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지진하고 화산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 판의 경계에서 발생해요. 그러면 지진하고 화산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니까 지진하고 화산대가 거의 어떨까? 일치하겠죠. 거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판의 경계를 따라서 좁고 긴 띠 모양, 이렇게 띠 모양 같이 생기고요. 그리고 판의 중심,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환태평양 지역. 태평양 바다 알죠? 이 가운데가 태평양 바다지, 그치? 태평양 바다 주변. 여기를 환태평양 지대라고 해요. 요 태평양 바다 겉으로 해가지고 지진 화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전 세계 뭐 지진 화산은 80%인가? 거의 여기서 거의 다 일어나요. 그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 약간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여기 약간 떨어져 있어. 일본은 어디 있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진 화산이 엄청나게 잘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일본이 여기 있고 여기 판의 경계 환태평양 지진인데 여기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기 지진 화산들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의 일이 일로 파도가 일로 치는데 일본이 방파제 같이 막아주고 있죠. 우리나라. 일본이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지진의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의 일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 와요.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해운대라고 봤어요? 지진의 일이 일어나서 부산 덮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안 본 사람은 봐봐. 재밌어. 그 일본이 없으면은 그대로 와요. 근데 일본이 있어도 요 사이로 이렇게 삐집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지진이 생기면은 뭐 부산 지역이나 이 남해안 쪽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은 지진이 발생한 곳은 반드시 화산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진 않은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너네 생각해봐. 야, 지진이 일어났어. 땅이 흔들렸어. 야, 땅이 흔들린다고 반드시 화산 터지니?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도 1년에 한 20회인가 정도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약한 지진이죠.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터지니? 꼭 터지는 건 아니야. 터질 수도 있는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화산이 터지면 지진은 일어나요. 화산이 터지면. 왜? 화산이 마그마가 뚫고 나오지. 그 마그마가 땅을 뚫고 나오면 땅이 옆에 있던 땅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화산이 터지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화산 터지는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지각변동, 대표적으로 지진 화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렇고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전 세계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고 이 정도 알아두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판 구조론 그래서 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일단 나눠준 거 까먹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안 줄 거야. 다시 안 줄 거니까 잘 챙겨놨다가 시험 공부도 하고 채점한 거 성적표 보낼 거야 부모님한테.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걸로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너네 책 찾아가면서 미리 풀어보라고 공부하라고. 응? 계속 얘기하지만 혼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응? 공부하라는 게 목적이니까 알았지?
그리고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판의 경계. 오늘 배우는 거 매년 어려워하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 지구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산하고 지진. 그치?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잘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전 세계적으로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어떻다 했지? 일치한다 했어.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림 같이 파란 점들이 지진대, 빨간 점들이 화산대. 근데 화산 지진대가 거의 일치하죠 지금. 근데 이 화산 지진대가 판의 경계랑 또 어때? 일치하지. 그럼 요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화산과 지진은 화산과 지진 이런 지각 변동은 대체로 어디서 발생한다고?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화산 터지는 곳, 지진 터지는 곳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판이라는 거 오늘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건데, 판이라 그러면 간단히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껍데기가 이렇게 넓다란 이렇게 넓다란 한 10여 개의 두꺼운 판들로 돼 있어요. 땅덩어리가. 개수는 한 10여 개보다 조금 많은데 그냥 시험에 나오는 10여 개라고 그러면 되고, 이 두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두께, 판의 두께는 한 100kg 정도 돼요. 평균 잡아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구 껍데기가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판의 두께가 몇 킬로 정도? 100kg 정도. 그리고 이 판의 개수가 이렇게 세어보면 한 10개 정도. 근데 이 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 다니죠. 너네 안에 가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올라오면 이제 멘틀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판이 있는데, 이 멘틀이 유동성 고체라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라앉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멘틀이 움직인다 그래서 얘를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멘틀이 대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멘틀이 대류한다. 움직인다. 그러면 판 밑에 있는 이 땅덩어리 밑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판 땅덩어리도 어떻게 될까?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올라와서 양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땅덩어리 판도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은 부딪혀서 가라앉으니까 위에 있는 판도 부딪혀요. 그러면 화산하고 지진은 어디서 발생해? 판의 경계. 여기. 여기서 어떻게 돼? 땅과 땅이 끊어지는 거야. 벌어지면서. 그치? 그럼 지진이나 또 멘틀이 상승하니까 화산도 터질 수 있고, 그 다음 또 부딪히면 어떻게 돼? 또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부딪혀서 속에 있던 마그마가 또 터져나와서 화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 몇 번씩 얘기하는 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는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서?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판의 중심 같은 데는 화산 지진이 거의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는 있어. 근데 거의 안 일어나죠.
그럼 여기 멘틀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이 멘틀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대류해요. 그럼 멘틀을 대류시키는 에너지는 저번 시간에 배운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중에 무슨 에너지 때문에 멘틀이 움직일까? 그렇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멘틀이나 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는 관계없어. 햇빛이 많이 비친다고 뭐 멘틀이나 판이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멘틀이나 판들이 움직이더라. 자, 그럼 오늘 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자. 판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 넘겨도 되죠? 판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시험 다 100점 받아봐. 너네 반 다 100점 나오면은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겠죠? 전체가 다 100점 나오기는 쉽지 않죠. 아무튼 열심히 해서 잘 해봐. 조합금 그러고 싶어. 진짜 잘한다. 그러고 싶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그러고 싶어. 진짜 잘하니까. 어떻게 하냐. 요즘은 약간 완전 여름이 아니라서 낮에는 좀 덥고 밤이 되면 아직 공기가 좀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겉옷 같은 거 하나씩 입고 다니세요. 우리 지역하고 학교에 얘기 되게 많네. 뭐 앞에서 한번 할래? 예, 성적이 왜 갔냐고 하다가 그냥 저희한테 뭐라고 하고 얘가 저희들 새로 같이 지나고 하다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간다고? 어차피 허는 없으니까 허는 방송. 맞아. 고등학교도 전학은 갈 수 있는데 전학을 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사는 거죠? 서방없이. 뭘 그래? 현적이 나서. 사고 치면은 학교 잘리고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또 이사 가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니까 너가 방금 기계에 팔거나 너가 주소 이전을 해서 우리 집으로 극단적인. 이런 거 자, 판 보자. 판은 여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여기 바다야. 그 밑에 이제 땅을 이렇게 파본 거예요. 자, 땅을 팠을 때 육지에 있는 지각을 대륙 지각,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을 해양 지각. 고장고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지구과학을 하기 때문에 그거랑 약간 겹쳐요. 그래서 고장고는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돼. 두 번이나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2학년 때 지구과학 할 거고. 근데 판이라 그러면 요 지각만 가지고 판이라 그러진 않아요. 지각하고요. 요 밑에가 이제 멘틀이 되는 부분인데 요 지각 밑에가 이제 멘틀이죠. 멘틀인데 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 멘틀의 윗부분이라 그래서 뭐 상부 멘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각하고 멘틀의 윗부분 조금을 포함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판이라고 해요. 판.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그림을 보면은 지구 겉에 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각이야. 그리고 요 밑에가 멘틀이라고 해봐. 그리고 요 지각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멘틀의 윗부분 여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그래서 주의해야 돼.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이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판은 돌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암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암석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판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 대륙 쪽에는 그럼 무슨 판이야? 대륙판이라고 그러고 대륙판 또 무슨 광고가 나왔냐? 아유. 이 노트북을 한번 밀어야지 이거. 광고가 자꾸 떠가지고.
대륙판. 그 다음에 바다 쪽에 여기 있는 판은 해양판. 그러면 대륙판은 대륙 지각하고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 이게 대륙판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해양판은 해양 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 아는 사람도 정리해봐요. 이거 다시 복습할 시간 없어. 근데 지금 두께를 보니까 누가 더 두껍니? 대륙판이 두꺼워요. 대륙은 너네 위에 산도 있고 막 이렇게 높은 곳이 있잖아. 위에가 높으면 아래 뿌리도 이렇게 깊어요. 그래야지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대륙판이 두꺼워요. 해양판은 얇고. 그럼 해양 지각에서 이렇게 밑으로 파면 이렇게 아래쪽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여기를 밑으로 파면. 그러니까 대륙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아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해양이 이렇게 내려오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해양판이 얇은 데는 위아래가 얇아지는 거지. 위아래가. 이런 균형을 잡고 있어요, 지구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륙판은 두꺼운데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다라는 거는 속이 꽉 차 있지 않다, 가볍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응? 쉽게 얘기해서 가볍다. 그런데 해양판은 두께는 얇은데 밀도는 어떻지? 커요. 밀도가 크다 그러면 속이 꽉 차 있다,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두께는 해양판이 얇지만 얘가 무거워요. 이 밀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이제 판을 경계할 때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데가 있어. 그럼 대륙판, 해양판이 꽝 부딪히면 해양판이 밀도가 커서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 얘가 부딪혀서 땅속으로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요. 응?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요 판 밑에, 암석권 밑에 본격적인 멘틀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하고요. 요 연약권이 이제 유동성 고체, 유동성이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고체로 돼 있어서 요 연약권에서 멘틀이 뭐해? 대류해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연약권에서 멘틀이 뭐 이렇게 움직여 다니니까 위에 있는 판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도 뭐 이런 거 1학년 때 한 번 나오거든. 기억이 아예 안 나죠. 이게 3년 전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이 있으면 너네 물 위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얹어놨어. 그 나무 토막이 뜨죠? 나무 토막이 떠. 그럼 만약에 물을 가열을 시키면 물이 안에서 대류한단 말이에요.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물이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나무 토막도 어떻게 될까?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 물이 멘틀 연약권이라고 생각하고, 응? 그 위에 있는 나무 토막이 판이라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연약권에서 멘틀이 대류하면 위에 있는 판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이게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판 구조로는 지구 겉껍데기가 이제 판으로 돼 있다. 여러 개의 판.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여 개. 그리고 판이 이동을 해요.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누구라고? 연약권에서 멘틀이 뭐하기 때문에 대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이 이동하다가 판의 경계 부분에서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뭐가 일어나? 지진이나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하죠. 그때 판 암석권은 주의할 게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두께는 100km 정도.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두껍고 해양 지각이 얇은데, 그러니까 대륙판이 두껍고 해양판이 얇은데 평균 잡아서 한 100km 정도. 그리고 밑에 있는 연약권은 고체이긴 한데 멘틀은 고체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용융이 뭐야? 녹아있다는 거죠. 고체인데 약간 녹아있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유동성이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대류예요. 근데 무슨 대류하냐면 온도 차이 때문에 열대류가 돼요. 열대류. 그러니까 열 때문에 막 움직이는. 그리고 이 연약권에서 대류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판도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더라. 네? 그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공부 되게 열심히 하네 다들. 조는 사람도 없고.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 원래 이랬는데. 원래 그랬냐? 아닌데. 다른 나라 안 그랬는데. 답지 저 카톡으로 보냈는데 혹시 카톡이 안 보이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다른 걸로 보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게.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표는 다 얘기한 거예요. 해양판, 해양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얇고 밀도는 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양판은 현무암질이 암석으로 돼 있어요. 현무암이 많아. 그리고 대류판은 화강암이 많고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참고삼아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은 멘틀 대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 학생이 많아도 공부하려는 학생들만 있으면은 수업 시간이 오히려 더 수업도 더 잘 되고 공부도 더 잘 되고 해요. 선생님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는 큰 학원들 다녔을 때는 한 반 인원이 50명인 반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마이크로 지금도 마이크로 하지만 마이크로 하고 50명이니까 뒷자리는 안 보이잖아. 그 뒷자리는 이제 또 화면이 있죠. TV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강의하면은 그 이제 찍는 저기 카메라맨도 있어요. 그 카메라맨이 찍고 있으면 뒷자리는 필기하는 걸 잘 안 보이면 그 화면 보고 필기하고. 논현동은 그렇게 큰 학원이 없어요. 그치? 논현동은 그때 젊었을 때 이렇게 큰 학원들은 그 학원 전체 학생이 2,000명? 건물 하나가 학원이야. 학원인데 이제 층마다 이제 학년이 다르고 전체 학생들이 2,000명에서 막 2,500명 막 그렇게. 그래서 학원차가 15대인가? 그래갖고 끝나는 시간이면은 앞에 이제 도로에 그 학원차가 쫙 늘어져 있으면 애들 끝나면 막 몇백 명이 막 내려가서 우리 차에 타고. 상상이 점점. 네. 그런 데가 이제 보통 이제 서울권에서 학원가들, 그 다음에 강남이나 그런 데나 또 목동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안양 쪽에 가면 평촌 뭐 이런 데도 있고. 평촌에 거기 있잖아요. 그 학원 가자 그럴 건가? 길 이름 자체가. 그 평촌의 학원가가 굉장히 커요, 거기도. 평촌이라 해서 시골이 아니고. 길 이름 자체가 학원 가자 그래가지고. 학원이 큰 길이 있으면 양쪽에 다 건물이 다 학원이야. 큰 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막 50명씩, 뭐 30명씩 한 반에 있어도 애들이 다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용해요. 조용하고 눈들을 보면은 다 초롱초롱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자. 잠깐 딴 얘기하고 보자.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 판을 이동시키는 힘을 좀 어려운 말로 원동력이라고 그러는데 역자가 힘역자죠. 판을 이동시키는 원천이 되는 동자가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 되는 힘이다. 그럼 판은 누구 때문에? 멘틀이 뭐하기 때문에? 대류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아까 지금 다 얘기한 거야. 가운데 이제 핵이 있고요. 멘틀 중에 연약권에서 멘틀이 대류한다 그랬어. 근데 무슨 대류한다 그랬어? 열대류.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멘틀이 떠올라요. 멘틀이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부분은 온도가 높은 부분이야.
니네 뜨거운 것들, 따뜻한 거는 전부 다 가벼워져. 그래서 다 떠요. 그래서 지금 교실의 공기도 따뜻한 공기들은 막 위로 떠. 그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고.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잖아. 에어컨을 왜 이렇게 천장에 달아놓는 게 좋아? 아래로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응? 그리고 히터. 따뜻한 공기는 히터는 아래쪽에 두는 게 좋아요. 왜? 따뜻한 공기가 나와서 위로 이렇게 순환하라고 올라가라고. 응. 그래서 모든 게 다 따뜻해지면 떠요. 그럼 반대로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 내려와요. 무거워져서. 그래서 이게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 하강하는 부분은 온도가 어떤데? 낮은데 차가워져. 응?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움직이는 건 아니야. 1년에 뭐 1cm에서 한 10cm. 굉장히 적게.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멘틀이 대류하면은 위에 있는 판덩어리 지각 플러스 3구 멘틀 판덩어리도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여 다닌다. 여기는 상승해서 벌어지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벌어지면 위에 있는 땅덩어리도 벌어지고 요 벌어지는 경계가 있어. 요 벌어지는 경계가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이제 배울 거예요. 발산형.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부딪혀서 가라앉죠. 그럼 위에 있는 판도 부딪혀요. 부딪히는 요 경계는 수렴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판과 판의 경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경계가 있을 때 판과 판이 벌어지는 경계 이렇게 벌어지는 경계 무슨 형? 발산형. 이렇게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계가 있어요. 부딪히는 경계는 무슨 형? 수렴형.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렇게 판과 판이 어긋나는 곳이 있어요. 어긋나는 데는 보존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판의 경계가 크게 세 가지야.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게 뭐 이 지우개로 설명하면 이 판이 있으면 판과 판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발산형, 부딪히는데 수렴형, 그다음에 이렇게 어긋나는데 보존형. 네? 보존형이 이렇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온도가 높은 부분은 뜨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부분은 어떻게 돼? 가라앉고. 그치? 그래서 열 대류가 하더라. 보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야. 10여 개의 판이 있고 이것도 알아둬야 돼. 판마다 이동 속도하고 이동 방향은 전부 다 달라요. 같은 방향으로 다니지 않아. 그래서 밑에 지도 있죠. 조금 이따 보면. 그래서 판마다 이동하는 방향과 이동하는 속도는 다 다른데 저 전세계 지도로 외울 수는 없죠. 그죠? 외우는 거 아니고 밑에 그림을 보면 이 판의 이름도 외우는 거 아니야? 응? 어떤 사람 이거 다 외우는 사람 있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 화살표를 보면은, 화살표를 보면은, 뭐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어긋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요. 이 숫자가 이제 1년에 몇 센치 정도 움직이는지가 나온 건데, 저희나. 몇 센치 정도 움직이는지 나오는 건데, 판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어때?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뒷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니네 또 졸리구나. 요 밑에 문제만 같이 풀고 그러면 5분만 딱 쉬었다가 뒤에 판의 경계 할게요. 자, 같이